자기가 이제 1년 동안 월급을 50%밖에 못 받았대요. 그래서 예.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호소를 했거든요. 그러게 뭐 저도 그 방송 내용을 보면서 예. 굳이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여기에 출연한 순수성을 좀 떨어뜨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런 뭐 어떤 금전적 이익 때문에 이 방송에 나온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자신이 지금은 이제 군으로부터 쫓겨나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 변호사비 대고 또 생활적인 보조 받고 이런 경제적인 후원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결국은 자신의 군인에서의 명예는 뒷전이고 예. 자신의 어떤 그 후원과 그다음에 어떤 그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그 소위 말하면은 윤어게인 세력에 붙는 모습을 보면서 예. 이게 군인 맞냐? 정말로 기회주의자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김현태 단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늘 이래 군복 입은 특전사 멋있는 군복 입은 오늘 양복 입은 모습 처음 보셨습니다. 그죠? 제가 이 옷을 어제 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집에 마땅히 군복 네. 말고는 뭐 단정한 옷이 없어가지고 네. 항상 캐주얼만 입고 다니다 보니까 옷이 없었는데 그 선생님 모르시겠지만 네. 제가 그저께 네. 그 자유한국당에도 가입을 했는데 오! 근데 제가 글을 안 남겼습니다. 아, 네. 글을 안 남겼고 김현태 단장님에 대해서 그 소송에 관한 그 모든 것을 제가 이제 전액을 진짜 부담한다 그랬거든요. 저는 지금 이미 네. 많은 후원을 받고 있고 네네. 저희가 승리할 때까지 저는 우리 국민들과 우리 애국 유튜버들과 함께 진실을 밝히는데 네. 집중할 것입니다. 김현태 전 대령이 군에서 파면을 당한 상태고요. 지금 불법 계엄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환기 씨를 찾아갔다는 게 조영술 대표 글쎄요. 어떤 좀 도움을 받고자 힘을 얻고자 해서 찾아갔을까요? 아니 뭐 저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자신이 이제 말할 공간이 없으니까 저기를 찾아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공간으로 갔는데 저는 저분이 이제 주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봤을 예.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가셔가지고 생활고 이제 호소하고 막 그러셨더라고요. 호소했대요. 예. 그렇다면 이제 본인이 이제 다른 생각을 갖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도 좋은데 그 목적이 생활고 호소라면 저기를 왜 나갔을까? 예. 그런 오히려 이제 공신력과 왜 나간지에 대한 저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자신이 다른 일들이 많습니다. 뭐 이제 공사장 가서도 일할 수도 있고 예. 그 외에 자신의 주택기를 살려서 경비 업무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도 자기의 주장들을 펼쳐 나갈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후원 계좌를 파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공신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예. 없죠. 만약에 억울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주장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럼 뭐 그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1년 동안 월급을 50%밖에 못 받았대요. 그래서 예.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호소를 했거든요. 그러게 뭐 저도 그 방송 내용을 보면서 예. 굳이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여기에 출연한 순수성을 좀 떨어뜨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런 뭐 어떤 금전적 이익 때문에 이 방송에 나온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김현태 사령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간적인 연민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본인은 군인으로서 당시에 이 계엄이라는 것에 대한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명령을 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계엄의 어떤 뭐 그 지금 중요 임무 종사자로 재판을 받고는 있지만 본인이 불법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안타까운 면도 있는데 이런 예.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계엄과 관련해서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을 본인에게 묻고 이렇게 하단에서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묻지 말아달라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가끔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아시려나 이렇게 나가가지고 네.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요청하면 실질적으로 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까? 저는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분이 전한길 씨 같은 그런 유튜브 방송 중에서 예. 보수 진영에서 조금 구독자가 많은 곳을 쫙 이렇게 한 바퀴 돈 다음에 나중에 결국에는 본인 이름으로 분명히 유튜브 저는 개설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전한길 씨와 같은 그런 비슷한 아주 극보수 우파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일종의 우리가 뭐 유튜브 코인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노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분은 처음에 계엄 직후에 본인이 말했던 내용,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부하들을 용서해달라. 자기는 뭐 김용현에게 속은 피해자다라고 말했다가 나중에 구속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고 막 탄핵 심판 과정에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법적 책임과 리스크를 덜기 위해서 입장을 확 바꿔가지고 뭐 그랬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짓을 말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환기 씨의 유튜브도 나갔을 것이고 저는 앞으로 다른 유튜브 보수 유튜브에 계속 출연이 된다면 결국에 그 끝은 본인의 채널을 개설해서 구구 유튜버로 활동할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 가서 뭐 이른바 인지도, 지명도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현태 전 단장의 주장을 살펴보기 전에 들으신 대로 오락가락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발언을 완전히 뒤집었거든요. 그 영상을 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패자입니다. 부대원들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입니다. 일단 꺼내내는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뭐 있었다 한들 안 됐을 겁니다. 그 안기현 대변인이 처음에 나타나서 이제 덩치가 큰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왔고 또 촬영 준비를 해서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까지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를 탈취하는 것이 됐는데 제가 바뀐 것은 진실을 알아감으로써 대다수 우리 레거시 미디어 완전히 허위 조작 보도를 한다. 박정훈 사령관이 민주당에 해유되었구나 하는 두 가지 사실을 알면서 진실을 알게 되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윤석열 대통령과 장관님이 정말 중요한 결단을 내셨구나. 이런 부인들 자연스럽게 현재 자태한데 레거시 미디어에 이제 뭐 세뇌되어 있는 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시간 좀 가지시고 우리 애국 유튜버들이 운영하는 진실된 뉴스를 좀 많이 봐주시고 특히 전환길 뉴스를 보시면 뭐가 진실인지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것이다. 계엄이 일어나고 국방부 앞에서 가졌던 기자회견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그때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그랬구나라고 했었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곽종근 사령관이 물었다. 이게 핵심적인 거죠.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수 있느냐. 그런데 그런 지시는 없었다라고 지난해 2월부터 진술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뭐 직관적으로 봤을 때 계엄 일어난 직후에 했던 기자회견이 더 진실성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계엄 이후 며칠 만에 이제 등장해가지고 예. 저 사람이 그 707 단장이구나. 그런데 정말로 군인다운 모습이었어요. 울먹이면서 부하들은 아무 죄가 없다. 명령에 따른 죄밖에 없다. 부하들은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군인으로서 참 군인으로서의 어떤 그 명예 이런 것들을 지키는 군인이구나. 사실 이런 생각들을 국민 누구나 다 했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직후에 했던 여러 가지 증언들이 사실은 이제 계엄의 어떤 그 위헌성 이런 부분들 판단하는데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었고요. 예.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윤석열 씨가 다시 석방되고 또 본인이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들 특히나 그 707 그 방에 단체방이 있었어요. 그 단체방에 보면 이 김현태 단장이 적극적으로 의원들을 갖다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또 문을 통제하고 뭐 그런 이제 그 지시들을 내리는 소위 방이 대화들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시를 받았지만 707은 소극적으로 했다. 예. 그래서 충돌이 안 생겼다라고 국민들은 봤었는데 정작 그들 사이의 단톡방을 보니까 김현태 전 단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국회의 어떤 그 활동을 갖다가 중지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와 지시를 했다라는 게 결국은 이 단체 방에서 나타났거든요. 예. 그런 점들이 이제 자신의 유죄로 이어져서 중형을 받을까봐 그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면은 이 목소리 판단들이 발언들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예.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자신이 지금은 이제 군으로부터 쫓겨나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 변호사비 대고 또 생활적인 보조 받고 이런 경제적인 후원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결국은 자신의 군인에서의 명예는 뒷전이고 예. 자신의 어떤 그 후원과 그다음에 어떤 그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소위 말하면은 윤어게인 세력에 붙는 모습을 보면서 예. 이게 군인 맞냐? 정말로 기회주의자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진짜 씁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예. 어제 주장한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을 주장을 했냐면 민주당이요. 네. 이 계엄을 알아서 네. 치밀하게 준비를 해온 사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도 뒤집어서 보면 민주당이 계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본인들은 그렇게 허술하게 계엄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들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발언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예. 사실 민주당에서 이 계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다라는 것보다는 김병주 의원에게 제가 직접 들은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과거에도 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이 계획됐을 거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23년 10월 달에 곽정군, 이진우 뭐 다른 그 3명의 그 사령관이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을 합니다. 이상하죠. 네. 예. 그때 사실 그 진급이 좀 이상한 진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아니라 곽정군 대령 같은 경우는 그 나머지 2 사령관보다 한 기수 위입니다. 예. 근데 이분은 옷을 안 벗고 이제 진급이 된 거죠. 그러면 진급을 못한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진급 대상이었는데. 예. 그러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이 또 제보를 하죠. 이건 이상하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통 우리가 공무원도 승진을 하면 본청에서 외청으로 좀 돌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수방, 방첩, 특전 이 보직을 승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사성 대장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계엄이라는 걸 뚜렷하게 알지 못했지만 뭔가 일이 나겠구나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우리가 예상이나 걱정은 했지만 몇 날 며칠 할 것이다라고 알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정광재 대변인, 김현태 단장이 이렇게 입장을 바꾸고 행동하는 거는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하니 그렇죠. 하고 지금 보기 때문 재판을 아니에요? 받고 있잖아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운명 공동체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김용현 장관처럼.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수긍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예. 전환길 뉴스 같은 걸 봐서 좀 개몽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 계엄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건 사실 언론 보도 그것도 하지만 재판 하나하나가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예. 그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김현태 단장이 얘기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사람이 하는 얘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하는 얘기를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게 재판부의 입장 아니겠어요? 예. 뭐 좌편향 매체에 군인들이 세뇌돼 있다. 뭐 20대들이 지금 그 이재명 정부 국정 지지율 제일 낮은데 왜 20대나 뭐 군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 곽종근 사령관이 회유됐다. 그래서 곽종근 사령관의 이야기가 오염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본인이 나중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곽종근 예. 사령관, 특히 뭐 홍장원 전 그러니까 국정원 1차장이라든가 곽종근 사령관의 발언 때문에 이 재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진행된 거잖아요. 예. 그런 맥락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이야기들을 탄핵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예.